남편 따라 싱가포르 갔다가 공차코리아를 지분 매각한 차익만 1150억 정도. 신인들 안녕하세요. 장마가 시작됐네요. 장마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는 꼭 카페 창업이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원래 이 컨텐츠는 카페 창업을 말리려고 기획을 했던 거예요. 카페 창업을 하지 말고 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 시계를 10년을 휙 돌려가지고 2010년으로 돌아가면 카페 창업을 하지 말고 이때 한 2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2010년에 카페 창업을 하려고 2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임대를 하고 집기를 넣고 카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스타벅스 주식이 2010년에 12달러예요. 12달러를 주고 사면 어제 가격 기준으로 75달러다. 625% 상승을 했잖아요. 2010년 1월 달에 2억을 넣었으면은 2020년 7월 기준으로는 12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억 5천만 원을 번 거잖아요. 카페를 해갖고 10년 동안 10억을 버는 게 뭐 가능한 분도 있고 불가능한 분도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수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주식 차트랑, 요즘 주식이 좀 흥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주식 코인에 좀 올라가 타보려고 미국 주식 얘기와 스타벅스 주식 얘기, 카페 창업 얘기를 좀 버무려서 해보려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잠깐만 이상한 게 있는 거고, 창업을 꼭 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난 주식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그래서 나는 창업할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그게 꼭 틀린 얘기도 아니어가지고, 그래 그럼 창업하는 분들에게 해줄 얘기가 있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가 눈에 하나 걸리는 거예요. 잠깐만, 이 숫자는 뭐지? 이거 이상한데? 열어보니까 와, 이거 진짜네, 이런 게 있었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2020년 현재 창업을 한다면, 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걸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커피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먼저 프랜차이즈 창업을 권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다 각설하고 제일 좋은 거, 급하시잖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이 제일 좋은 이유는 엑시트가 쉬워서예요. 엑시트가 뭐냐면 가게를 통으로 매매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게를 하다가 어떤 사정이 생기거나 뭐 다시 회사로 가고 싶어, 커피 프랜차이즈 혹은 프랜차이즈는 이걸 매매하는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시장에 단가가 다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죠. 굉장히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고, 뭐 초보 창업가에게 또 프랜차이즈를 권하는 거는 뭐 나만의 기술이라든가 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좀 안 보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아니니까 실제로 하나부터 10까지 맨 땅에 헤딩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배우는 게 한 10배는 빠르고 쉽습니다. 특히 나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냥 정말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다 했어, 이런 부장님들, 이런 과장님들 한테는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장사의 전선에 들어와서 정말 불확실성과 뭔지 모르겠어서 내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맨 땅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부딪히시면 굉장히 헤매거나 고생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 특히 프랜차이즈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럼 프랜차이즈를 권했어. 그래서 커피 프랜차이즈 국내 실적들을 쭉 들여다보는데, 사실 현재 국내 커피 시장에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이길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좀 만만한 게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커피 시장에 들어가시겠다는 뜻은 스타벅스 코리아랑 경쟁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직접 내려주는 스페셜티, 그건 리저브랑 경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를 제외하고 나면 두 개가 남아요. 이디야랑 투썸 플레이스. 간단하게 눈여겨볼 만한 게 이디야가 2532개가 있고요. 투썸 플레이스는 1199개. 이디야는 아시다시피 좀 작은 매장과 테이크아웃 위주로 하는 소형 점포고요. 투썸 플레이스는 스타벅스랑 바야흐로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스타벅스 매장이 한 1400개, 투썸 플레이스 매장이 한 1200개, 요즘 조금 더 늘었다고는 하는데 요 정도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1위 사업자가 저렇게 잘하는데 스타벅스랑 굳이 경쟁을 해야 되나. 요즘 레디백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레디백 열풍 뭐 이런 기사 보셨죠? 이번 주부터인가요? 뭐 스타벅스 우산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귀해지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온오프라인, 이거 옴니채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와 바이럴을 너무 잘 일으키는 이 스타벅스 코리아는 누구랑 얼라이언스냐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과 이마트가 둘이 합자로 만든 이 단단한 브랜드와 커피를 이 국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뭐 바이럴이라든가 럭셔리 잘하는 이마트랑 같이 붙어갖고 하고 있어요. 이런 데랑 굳이 다이다이를 떠가지고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굳이 이렇게 어려운 데서 하지 마시고, 근데 그러면 음료는 스타벅스가 다 해먹나? 이렇게 보니까 공정위의 이 프랜차이즈 자료를 보면 커피 있고 커피 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커피 외를 보시면 정말 눈에 띄는 눈부시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고요? 공차입니다. 공차가 이제 매장이 500개쯤 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모르시는 분이 또 계시네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차는 이제 대만에서 시작된 이제 밀크티, 버블티 이런 거를 주력으로 하는 프랜차이즈고요. 지난 8년간은 음료 프랜차이즈에서 스타벅스를 빼고 나면 공차의 동무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어떤 브랜드인가? 남편 따라 싱가포르 갔다가 김여진 대표라는 여성분이 공차를 들여오게 됩니다. 공차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줄 서 있는 걸 보고 저거다 싶어가지고 뭐 이런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공차에서 내가 공차를 해볼게요 했더니 대만 회사 본사 입장에서도 너 말고 뭐 대기업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열심히 각축을 벌였는데, 김여진 대표가 뭐 싱가포르에 있는 한 40개 매장을 막 돌아다니면서 레포트도 하고, 대만에 있는 이제 공차 지점에서 6개월간 거의 연수 직접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공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스터디를 해서 그렇게 공을 들여가지고 2012년 4월에 홍대에 매장을 열게 됩니다. 뭐 스토리를 보면 열고 처음에는 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고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2년 6개월인 2014년 10월에 340억짜리 엑시트를 합니다. 뭐 매장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하니까 나보다는 다 잘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 넘겨주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반 만에 전체 지분의 뭐 한 60 몇 프로인지 70%인지를 다 판 건 아니에요. 좀 남겨놓고 팔아가지고 340억을 확보했다, 이런 동화 같은 스토리. 이제 중간에 공차 코리아가 아예 그 대만 본사를 인수해가지고 이 공차가 잠시 아시아 넘버원이 한국계 음료 기업이 되는가 싶었다가 작년에 다시 미국계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미국계 회사가 됐어요. 그런 정도의 공차 스토리가 있고, 이때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에 넘어갈 때 3,500억 규모로 넘어가면서 김여진 대표가 들고 있던 23.1%도 통으로 다 매각을 한 걸로 보여요. 요거를 환산해 보면 한 800억 초반대. 그러니까 김여진 대표가 아까 340억 팔고 800억 초반 팔고 그래가지고 공차를 창업해갖고 뭐 돈을 얼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공차 코리아를 지분 매각한 차익만 1150억 정도. 거의 동화 같은 스토리. 이거 동화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레전드, 리스펙합니다. 전설 같은 스토리가 됐고요. 이런 얘기는 이제 가십으로 조금 넘어가고, 만약에 이서블이 공차 창업을 한다면 자료를 한번 볼게요. 창업 비용은 평균적인 거니까 좀 임대료가 비싼 데가 가서 난 좀 넓게 하겠다 그러면 많이 드는 거고, 난 좀 줄여볼게 라고 하면 좀 적게 들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억 3,111만 원, 월 평균 매출은 2,669만 원, 전국 매장 수는 598개, 벌써 600개를 달성해가고 있는 것 같고요. 2018년까지만 해도 현재보다 매장이 약 217개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2019, 2020 이렇게 약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200개가 늘어난 거예요. 매년 100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다. 요즘 이런 식으로 고속 성장하는 프랜차이즈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인수 창업 형태로 기존에 있던 매장을 명의 이전을 해준다든가 하는 것들이 많고요. 여기 간단하게 공차 매장을 제가 한번 영업이익이 과연 어떻게 나올까 한번 보면은, 식재료비는 30%고 로얄티는 3%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매출이 2,669만 원, 그러면 매출 원가는 801만 원, 로얄티는 80만 원, 임차료는 목 좋은 데 있다고 치고요, 한 300만 원, 판관비, 인건비 한 2.5명 정도 투입된다고 봐서 900만 원, 다소 지금 넉넉하게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 영업이익은 588만 원입니다.
요거는 창업하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이서블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조건이고요. 만약에 사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나는 좀 더 내가 점장으로서 열심히 해볼게 라고 하면은 8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로 보여요. 요즘 이런 프랜차이즈 굉장히 드뭅니다. 공차의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살짝 보시면 지난 4년간 쭉 우상향하고 있죠. 최근에 살짝 빠졌는데 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트렌드고요. 그럼 프랜차이즈 본사는 어떤가? 공차코리아는 작년 기준으로 매출 1292억을 했고요. 영업이익 238억.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사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얄티 3%를 받고 특별히 다른 많은 비용을 쓰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3,500억 이상의 가치를 받아갖고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굳이 스타벅스랑 직접 경쟁하는 거 말고 공차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럼 공차가 무조건 갑인가요? 공차 위험 요소 살짝 한번 하고 갈게요. 위험 요소 보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사실 아모레에서도 오솔록 이런 브랜드 있는데 굉장히 돈 많이 까먹는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차 브랜드를 만들어 보겠노라 라고 하시면서 이게 흑자든 적자든 우리는 상관없이 밀고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하셔서 그렇지, 사업성만 보자고 하면 벌써 접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것 같은, 어쨌든 오솔록도 고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WG, 마리아주 프레르, 다망, 포트넘 앤 메이슨, 국내에서 거의 다 고전하고 있어요. 흥한 사례가 없어요. 유수의 홍차 브랜드는 국내에서 다 고전 중이고요. 차라는 게 국내의 문화상 그렇게 가깝지는 않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공차가 대표 메뉴로 내놓는 그 밀크티에 타피오카 펄이 들어가 있는 이제 버블티. 사실 밀크티가 뭐 제조 방법이 어렵냐면 티 플러스 우유 플러스 설탕, 얼음, 펄 요거예요. 이거를 음료를 좀 제조할 수 있는 분들에게 가져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다 이러실 거예요. 타피오카 펄이 이렇게 삶아가지고 가공하는 퀄리티 컨트롤이 약간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그 외에는 사실상 진입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공차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로얄티가 현재 강하고 잘 되고 있지만 내가 옆에 흑차 이렇게 해가지고 흑당 버블 밀크티를 주력으로 하는 브랜드를 하나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입장벽이 좀 낮은 위험 요소가 있고, 사실 그런 밀크티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정량적으로 볼 수 없는 어떤 그런 감성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정성적 소구라는 건 그냥 감각 있는 사람한테 베팅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미 그 김여진 대표가 공차를 선택했고 거기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줄 섰고 공차가 지난 5년 동안 성장을 했고 약간 음료 개발이라든가 다음 트렌드를 주도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감각적인 거라는 걸 증명이 됐어요. 이런 건 그냥 따라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니까 김여진 대표의 감각을 보자고 하면 공차를 매각을 하고 나서도 바운스 트램펄린 파크라고 애들 놀면서 이렇게 방방방방 뛰는 막 이렇게 노는 데 있어요. 이런 거를 창업해가지고 IS 동서에 또 235억에 또 엑시트를 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감각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러면 감각이 뛰어난 사람을 그냥 좀 따라가는 거, 때로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방법이다. 요거는 누가 못하시냐면 우리 똑똑한 엘리트 분들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흥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게 꺾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똑똑한 분들이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감성적으로 잘 나가는 데는 좀 묻어가는 것도 충분히 답이다. 잘 되는 자영업을 하면 사실 주식 투자한 것보다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나는 주식은 싫고 꼭 난 창업을 하고 싶어. 근데 커피는 스타벅스랑 싸우지 말고 살짝 비틀어 봐가지고 커피 외의 음료 카테고리가 지금은 좋아 보인다.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